예, 오늘 발표 순서는 애트리 저기 소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 관련된 과거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좀 이미 많은 앞 시간 그리고 가운데에서도 발표해 주셨는데 저희 애트리 전략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통해서 저희가 수익화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략을 통한 수익화가 어떤 건지 그걸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저희가 핵심 키워드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예, 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저 애트리 표준 현황이랑 특허풀의 저희 실제 그 수익화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트리 소개부터 말씀드리면 애트리는 저희 대전에 있는 정부 출원 연구소 중에 한 개고요. 이름처럼 전자통신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전자 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원이고 1976년도에 설립됐습니다. 마침 이제 내년이 저희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한 50년 가까이 된 연구소이고요. 저희 지금 전체 인력은 한 2,2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어떤 지원 인력이랑 이런 걸 빼고 지금 실제 보면 연구원 인력은 한 1,900명 정도. 이거 다시 조정해 죄송합니다. 레이저를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다시 이거 확장해 주시면 예, 죄송합니다. 레이저를 보여줘. 예, 1,900명 정도이고요. 그 중에 보시면 석사 인력이 박사급 인력이 한 52% 정도 되고요. 석사급 인력이 한 35%. 그래서 석박사급 인력이 거의 한 87% 정도, 거의 90% 가까이 석박사급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부 과제를 매년 이렇게 수행하고 있고요. 한 최근 5년간 저희가 한 3,000여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작년에는 한 뭐 700건, 705건 정도 이렇게 수행을 해오고 있고 연구비는 이제 계속 증가하다가 이제 작년에 좀 감소하긴 했는데요. 평균 연간 연구비는 한 5,90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뒤에 이제 애트리 저희 특허 기술료 수입을 보여드릴 텐데. 특허 기술 수입이 많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저희 애트리에 지원되는 연구비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사실 광운대에서도 잠깐 말씀 주셨는데 표준 특허 수익화가 여기 계시는 이 연구원분들 1,900명이 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분들 중에 거의 이제 극히 5에서 5% 상당 극소수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코덱 쪽 통신 쪽 이런 쪽 분야 발명자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희 조직도 간단히 이런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7개 연구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7개 지원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렌드에 맞춰서 인공지능 관련 연구소들이 한 3개 정도 저기 되어 있고요. 실제 그리고 저희 가장 이제 전자통신 연구소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밖에 없지만 입체통신 연구소라고 가장 큰 연구단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저희 통신 과거 이제 3G, 4G, 5G 뭐지 지금 6G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 특허를 연구하고 있는 부서고요. 그리고 초실감 메타버스라고 이름은 계속 바뀌고 있지만 이제 미디어를 연구하는 연구 부분입니다. 이쪽이 아까 이제 저희 오디오나 비디오, 코덱 쪽 이걸 연구하시는 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연구소 중에서 사실 표준 특허는 요 2개 부서에서 거의 집중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사실 표준 특허는 더 많은 부서에서 나옵니다. 사실 이 다른 부서에서도 표준 특허는 나오는데 상용화되는 그러니까 수익으로 실제 연결되는 표준 특허는 사실 통신과 코덱 표준 특허가 이제 대부분 최근에는 이제 무선 충전이라든가 좀 다른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어쨌든 메인은 지금 저희 통신 그리고 미디어 이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빨간색 칠한 건 이제 저희 7개 지원 부서 중에 이제 사업화 본부라고 이 부서가 이제 IP 수익화와 관련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화 본부 내에 보면 이제 저희가 기술 사업화부, 그 기술 성장 지원부, 지식재단 경영부 해서 이 3개 파트가 돼 있고요. 그 저기 기술 사업화부가 지금 보시면 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창업이랑 연구소 기업 이런 거 저희도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창업이랑 연구소 기업을 발굴하는 부서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성장 지원부는 이제 좀 사실 저희가 기술 이전이라든가 IP 쪽 말고 실질적으로 기술 이전을 한 다음에 그 기업 자체가 뭐 기술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그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떤 그런 지원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2개 부서는
뭐 오늘의 토픽은 아니고 오늘은 토픽은 저희 이제 지식재산을 다루는 지식재산 경영부가 되겠고요. 요 밑에 보시면 저희 3개 부서가 있습니다. 기술이전실, 관리실, 활용실. 그래서 기술이전실, 관리실, 활용실 요 세 부서가 지식재산 경영부로 이루어져 있고 기술이전실에 이제 보면 이제 테크놀로지 트랜스퍼 그러니까 저희 애트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제 중소기업에 이전해서 그 기술을 이제 사용하는 뭐 그런 거에 계약을 담당하고 있고 이제 실질적으로 기술이 이전돼 갖고 실제 상용화가 되는지 그런 조사를 한 다음에 실제로 상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뭐 경상기술료를 뭐 징수하거나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어떤 이런 어떤 좀 기술 이전실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IP 관리실 요거는 이제 많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출원 쪽 핵심 특허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뭐 그런 걸 하고 특제 아까 이제 말씀 앞에서 이제 많이 요 시간 말고 앞 시간에도 많이 나왔을 텐데 어떤 특허프로 활동하는 그 요것은 관리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실 요게 아마 저희가 조금 이제 그 다른 출연자하고 조금 다른 점인데요. 실질적으로 기술 이전실하고 활용실을 좀 분리해 가지고요. 어떤 기술 이전하는 파트는 별도의 기술 이전실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특허를 분석하고 침해 조사를 한 다음에 특허 라이센싱, 뭐 소송 요걸 하는 부서는 별도로 지식재산 활용실이라는 별도의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몇 가지 이제 IP 수익화에 대한 걸 말씀드릴 텐데 그거는 지금 현재는 활용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거는 이제 표준 특허만의 특허는 아니고요. 그냥 애트리가 얼마 좀 정도의 특허를 가지고 있느냐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냥 오버뷰 형식으로 말씀드리면 애트리가 최근 5년간 특허 출원 건수는 총 한 14,000건 정도 저희가 출원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사실 이제 해외 특허는 한 30% 정도 되고 있다. 출원하는 거는. 그리고 등록건은 이제 한 7,000여 건 정도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요. 최근 5년간. 그래서 출원 쪽 파트라만 보시면 출원 쪽은 계속 이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출원은 이제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한 해외 특허로 한 30%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그것보다도 사실 보시면 이제 등록 특허 쪽을 보시면 등록 특허는 이제 좀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이게 사실 특허라는 게 활용이 되면 좋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특허는 이제 비용으로 유지 비용을 내야 되는 비용적인 관점에서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활용되지 못하는 특허들, 이런 특허들은 등록을 좀 사실 줄여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등록 쪽은 그 어떤 품질 관리를 위해서 특허가 이제 건수가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등록 특허의 해외 특허 비중은 이제 출원보다도 좀 더 높습니다. 한 44% 정도가 해외 특허가 저희가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까 앞에 실질적으로 특허가 수익화되는 특허들은 국내 특허보다는 해외 특허들을 가지고 저희가 수익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 뭐 대부분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특허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유럽 특허, 과거에는 일본보다 중국,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이제 브라질이나 인도 이런 쪽 해외 특허들이 수익화가 사실 몇 건이 없더라도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좀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세미나다 보니까 애트리 표준 실적을 그냥 요거는 간략하게 작년도 저희 실적을 좀 정리해서 매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표준 특허는 작년에 한 68건, 요건 이제 저희가 패밀리 단위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어떤 개별 특허가 아니고 특허를 하나로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원래 특허는 이제 속주주의라는 게 있어서 국가마다 다 개별적인 특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걸 하나로 묶은 어떤 발명 단위, 그 패밀리 단위라고 하는데 그 패밀리 단위로 한 작년에 한 68건 정도 확보를 해서 그 최근 누적해서 한 1,200건 정도 표준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국제 표준 제정, 요거는 아마 표준화 때 아마 다른 쪽에서 더 많이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저희가 표준화 기구에 가서 표준 제정을 한 작년에 36건, 그래서 총 한 222건 정도 표준 제정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기고서 저희가 사실 표준 특허가 이제 기고서 낸 거에 기반해서 이제 표준 특허가 나오는 걸로 이해를 하신다고 하시면 표준 특허도 작년에 한 저희가 184건 이렇게 출원해서 누적해서 작년에 29건 정도 이게 반영된 기고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출된 기고서가 아니고요. 제출은 이거보다 더 많이 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표준화해서 이제 억셉트가 돼가지고 표준 문서에 반영된 그런 실질적인 기고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기고서 현황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애트리가 좀 이제 표준화 좀 오래 하다 보니까 표준화 의장단을 좀 확보하고 있는데 한 18석 정도 작년에 확보해서 총 한 88석 정도 이렇게
지금 표준 어떤 관련된 좀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익화, 표준 특허 수익화라는 것은 이제 표준 특허랑 요거의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화 관련해 가지고 과거 사례를 조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트리가 이제 특허 표준 특허 수익화를 한 건 상당히 오래됐고요. 거의 이제 지금 04년도 거의 20년 전부터 시작을 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아까 앞 시간들에서 많이 나왔을 텐데 VVC죠. 최근에는 H.266인데 그 전에 HVC, H.265인데 전 버전은 사실 AVC라고 H.264라는 그 영상 코덱 표준 특허풀이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한 20년 전 정도죠. 2004년에 가입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허 건수는 계속 이제 뭐 바꿔왔는데 현재 시점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이 사이트에서 이제 확인한 건수는 지금 보시면 단독 특허는 3건 그리고 아카이스트랑 저희 공유 특허 1건 이렇게 지금 3건 1건 정도만 등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과거 사례를 말씀드리려고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표준 특허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 표준, 레거시 표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AVC가 지금 20년 전에 가입했지만 현재도 지금 특허 로열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AVC 제품이 상당수 지금 현재 시중에서 팔리고 있고 거기에 대한 로열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 특허 같은 경우 레거시 표준도 좀 고려할 만 하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벌써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저희 벌써 이것도 거의 20년 2008년에 3G 이동통신 표준 특허를 가지고 저희가 미국에서 3세대 이동통신 3건 가지고 저희가 미국의 소니 에릭슨, 교세라, HTC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연도 그 09년도에 특허 한 4건 정도를 더 추가해 가지고 7건 정도를 가지고 더 이제 그때부터 그 피고를 더 확장해서 휴대폰 업체 한 19개 또 현재는 지금 좀 거의 없지만 3G 때는 사실 노키아, 모토로라가 상당히 매출이 많은 회사들이었거든요. 노키아, 모토로라를 포함해서 22개 업체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한 바가 있고 해당 소송은 이제 그 피고들하고 좀 합의를 하면서 대부분 다 종료가 된 상태이고요. 제가 사실 이 2개의 케이스를 이제 좀 설명드리는 거는 이미 뭐 언론 보도에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시작은 2020년 정도 전에 올해 시작하긴 했지만 상당히 좀 건수가 포트폴리오가 많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한 수익화 활동을 하지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저희가 이런 걸 이제 겪어오면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이게 조금 더 확대를 해야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거의 이제 이건 한 10년 정도 전인데 2014년에는 저희가 이제 그 로열티 유동화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는데 특허가 이제 저희가 미래에 벌어들일 돈 가지고 뭐 선납해서 좀 특허 뭐 어떤 돈을 좀 미리 좀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지금 이제 한국산업은행 KDB를 통해서 한 100억 정도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거 뭐 뭐라고 미래에 받을 걸 미리 이렇게 땡겨서 받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특허 포트폴리오가 좀 적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좀 확장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꼈는데 사실은 이제 뭐 대학이나 출연연 기관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사실 특허 비용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특허를 뭐 무한정 특허풀에 사실 특허를 상당히 많이 내고 싶지만 저희는 이제 특허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계획 조금 이제 나눠져서 이제 예산을 배분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허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보니까 이런 어떤 100억을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 핵심 특허겠죠. 그 당시 이제 LTE나 와이파이, HVC 특허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때 특허를 이제 상당히 많이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제 수익화로 연결되는 게 있고 이런 걸 이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IP 전략이라는 걸 저희가 좀 세워서 에트리가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P 전략은 아까 저기 04년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04년도에 1차 그리고 07년도에 2차, 09년도 3차, 13년 4차
19년도 5차 해가지고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04년도에 이제 1차를 세우고 이제 AVC 특허풀에 가입을 하고 2007년에 이제 2차 수립을 한 다음에 소송을 이제 제기하고 09년도에 하면서 좀 추가 소송을 제기하고 13년도에 이제 좀 세우면서 유동화 같은 좀 특별한 이제 펀딩 같은 것도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2019년 요 버전으로 지금 저희가 그 전략에 따라서 저희 수익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키워드는 그 지속 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에트리가 이렇게 쭉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그걸 키워드를 요건 이제 뒤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요거 이후로 지금 상당히 지금 2025년인데 좀 지나서 이제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올해 TF를 구성해가지고요 6차 특허 전략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아마 내년 정도에는 이제 6차 특허 전략을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이제 5차 특허 전략이 지금 그 19년도에 저희가 이걸 해가지고 이거에 따라서 어떤 거는 목표를 달성하기도 했고 어떤 거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도 있긴 한데 일단은 비전 가장 큰 위의 비전은 지속 성장을 위한 글로벌 IP 리더십 확보 어떤 이런 거를 이제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허 창출 그리고 활용 그리고 인프라 요 세 가지 파트에서 각각의 전략을 세우고 각각의 어떤 실행 과제를 이렇게 하나씩 붙여가지고 이런 어떤 전략을 만들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창출 쪽에는 IP R&D 기반 핵심 특허 창출 확대라는 걸 해가지고 어떤 R&D 기획 단계에서 이제 기획 수행 단계에서 밀착 지원하는 서비스 그리고 미래 표준 특허 그리고 비표준 특허 이것도 저희가 상당히 좀 오늘 주제는 아니긴 하지만 비표준 특허도 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허 활용 측면에서는 글로벌 라이센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 그리고 수익화 모델 다각화, 개방 협력형 수익화 이런 것들 그리고 인프라 쪽에서는 IP 조직 그리고 시스템 예산 이런 걸 어떤 전략을 세우고 실행 과제를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각 이제 전략마다 성과 지표로 이제 창출 쪽에서는 핵심 특허 350건, 교실로는 이제 5년 단위입니다. 매년이 아니고요. 5년 단위로 한 1,800억 정도 이렇게 벌 수 있도록. 요거는 뒤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외 특허 다각화율. 요걸 좀 더 높이자. 그래서 요 다각화율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대부분 이제 해외 특허라고 해봐야 사실 미국 특허가 대부분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수익화를 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미국 특허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던가 중국, 인도, 브라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국가로 이제 해외 특허를 늘리는 그 해외 특허 다각화라고 하는데 그거의 어떤 그걸 좀 늘리자는 측면을 말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략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게 사실 저희가 수익화를 이루는 달성하게 된 어떤 가장 큰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보면 가장 큰 것이 이 전략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거의 2004년부터 이렇게 쭉 오고 있고 지금 저희 2026년까지 쭉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의 전략을 가지고 계속 쭉 이어가지고 수익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이 이렇게 계속 존재하고 그 전략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전략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물론 이제 저거는 저희한테는 어떤 좀 압박이기도 한데요. 근데 그런 목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수익화를 달성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이제 전략에 따른 수익화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전략에 따라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IPR 이제 밸류 체인 가치라고 저희가 좀 이름 붙여서 하고 있는데 이건 뭐 기존에 저희만 있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특허 창출, 가공, 활용 뭐 이런 어떤 체인으로 해가지고 특허를 만들어내고 그걸 좀 더 가공, 좀 뭐 덧붙여가지고 그걸 이제 뭐 매각이 됐던 라이센싱이 됐던 이런 활용을 한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어떤 돌아가는 어떤 밸류 체인을 말씀드리는 건데 요거는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R&D 연구부서에서 R&D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핵심 특허를 발굴하고 특허 상품화해 가지고 이렇게 로열티를 창출하는 요 흐름으로 돼 있고요. 각 이제 특허 창출에서 보시면 이제 요건 이제 앞 시간에 다른 분들 좀 설명 주셨을 텐데 이제 어떤 발명 등급제 저희도 발명 인터뷰 이런 것들 그리고 표준 특허 이런 것들을 관리 이런 걸 통해서 창출하고 있고요. 이
수익화는 요것만 가지고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사실 요건 어떻게 보면 시드 확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시드가 없으면 만들 수 없겠죠. 근데 시드 확보를 한 다음에 이 활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떤 그 패키징으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되고요. 글로벌로 일단 좀 많은 특허를 좀 확보를 해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수요자에 맞춰가지고 어떤 수요자가 필요한 패키징, 어떤 상품화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가공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이제 실질적으로 매각이나 뭐 라이센스를 통해서 기술료를 벌어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앞서서 봤던 이제 특허 이제 저희가 전략에서 말씀드린 어떤 핵심 특허 확보하고 기술료 수입을 달성하고 연구 생산성 이런 걸 높이는 뭐 그런 글로벌 IP 리더십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가치 사슬에 있어서 좀 중요한 거는 요 가치 사슬 요 사이사이에 있는 이런 어떤 중요한 좀 요소마다 중요한 포인트들, 어떤 이런 관리돼야 되는 필요성이 좀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 준비했습니다. 아까 이제 창출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트리가 연구부서가 1,900명 정도, 연구원 1,900명 정도 있고 7개 연구부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그 연구부서마다 사실 한 부서에서 특허를 똑같이 내더라도 몇천 건의 특허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이분하게 특허를 다 내게 되면 사실 저희가 수익화를 또 연결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기술료 수입이 가능한 상용 표준 특허들을 저희가 좀 이제 기존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상용 표준 특허를 중심으로 좀 핵심 표준 특허 그런 걸 좀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특허를 선택한 다음에는 이제 내부의 IP 담당자들과 외부의 이제 특허 사무소에 이제 보시면 이제 표준 특허들을 전담하는 이제 전문 변리사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에트리 내부에 있는 변리사분들 그리고 외부에 있는 변리사 이분들이 매칭이 돼가지고 그 핵심 포트폴리오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선택과 집중 요것이 좀 일단 필요하고요. 그렇게 돼야 일단은 여기에 일단 시작점이 일단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공으로 갔을 때 이게 특허가 좀 많이 이제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시드뿐만 아니라 어떤 예산, 실질적인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트리 같은 경우는 좀 그 특허 예산을 좀 배분할 때 완전히 똑같이 이분하게 모든 팀에 배분하는 게 아니라 그 작년 기술료 수입이 좀 많은 부서 특허 그런 특허를 이제 창출하는 부서에 조금 특허 예산을 조금 더 배분해가지고 아무래도 거기서 좀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특허 기술료가 더 나올 수 있도록 좀 내부 예산 배분할 때 기술료 수입을 좀 반영하고 있고요. 만약 이것으로도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아까 잠깐 이제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열티 유동화처럼 외부에서 펀딩으로 이렇게 해서 특허 예산을 확보해서 그 예산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좀 구축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것도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고품질의 특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 이제 아까 인력까지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에트리 내부의 이제 변리사분들 그리고 저희가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좀 안에 있어가지고요. 내부의 이제 변리사분 내부의 전문가분들을 해외에 좀 파견해가지고 미국 에이전트도 몇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미국의 이제 변호사 자격증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어떤 고급 인력을 통해서 어떤 고품질의 특허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글로벌 파트너십이라고 특허 활용할 때는 저기 활용의 바이레터럴 라이센싱 그리고 특허풀 라이센싱 요 두 가지를 크게 오늘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 요거의 어떤 파트너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뒤에서 설명드리겠고요. 그래서 R&D 선순환에서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술료 받아가지고 저희가 특허 예산의 일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재투자가 있고요. 그리고 발명자의 어떤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제 기술료에 대한 이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건 뭐 저희 그 위에 기술이조법 상위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료의 60%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수익화는 간단하게 이제 두 가지 저희 모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시면 IP 수익화는 이제 인텔렉추얼 디스커버 아마 앞 시간에 나오셨을 것으로 발표하신 거였는데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아이디어 허브, 소라IP 이런 어떤 IP 수익화 전문 회사들이 이제 국내외에 이제 존재하고 계시고요. 그럼 저희는 이제 특허권자로서 그런 IP 수익화, IP 모니타이제이션 컴퍼니와 협업을 해가지고 어떤 실제적으로 라이센시 돈을 내는 이런 라이센시들과 협상을 하거나 라이센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요 수익화 회사가 그대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익화 회사가 어떤 별도의 그 특수 목적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아까 저런 IP 협력 회사가 아니라 이제 앞 시간에 나왔던 특허풀 이제 에이전트들 있지 않습니까? BR 라이센싱, 시스벨, 아반치, 액세스 어드밴스 여기 지금 한 4개 정도와 이제 코워크를 하고 있고요. 요쪽 이런 패턴 에이전시와 이제 협력을 통해서 특허풀 라이센스 요 두 가지를 좀 주축으로 표준 특허 라이센스를 진행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사례로는 요걸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에트리의 이제 포트폴리오 중에 LTE 포트폴리오가 있는데요. 이제 아까 IP 전략을 통해서 이제 요 포트폴리오를 한 수백 건 정도 이제 저희가 구축을 했고요. 요걸 이제 예전에는 이제 요게 특허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이제 하나로만 이게 활용을 하게 됐었는데 요게 이제 특허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요걸 이제 조금 더 잘라가지고 조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저희가 투트랙 수익화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IP 수익화 업체 그 전문 업체들 요 업체들과 협업해가지고 이렇게 소송이나 라이센싱을 하는 것 그리고 특허풀 라이센스 그 특허풀 업체들과 협업해서 특허풀 라이센싱하는 요 트랙을 좀 두 개를 좀 나눠가지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이제 드리면 이제 IP 수익화 업체와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 잠깐 앞에 이제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라던가 아이디어 허브, 솔아이피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그 수익화 업체를 저희가 이용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연구원이 미국에 직접 당사자로 라이센싱을 하거나 소송을 하기에는 좀 어렵거나 좀 리스크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익화 전문 회사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특허 포트폴리오를 좀 나눠가지고 어떤 포트폴리오는 이쪽으로, 어떤 포트폴리오는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미국 특허를 미국 그 특허를 잘 라이센싱하는 쪽은 미국 특허 전문 업체 그리고 뭐 중국 특허를 잘하는 쪽은 중국 특허 전문 업체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걸 실제 사례 좀 말씀드리면 요거는 좀 아까 아마 앞 시간에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가 나왔을 텐데 아이디 쪽에 가고 아이디가 아마 그 와이어리스 얼라이언스로 그 스페셜 특수 목적 회사를 해가지고 통신사업자 이렇게 수익화를 한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저희 솔아이피라는 업체를 통해 가지고 요거는 이제 별도의 특수 목적 회사를 만들지는 않고요. 그냥 직접 라이센싱을 하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풀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쪼개 가지고요. 이제 보시면 이제 특허풀 에이전트도 여러 개가 있는데 각 특허풀 그 에이전트들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시스벨 같은 경우는 이제 아반치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업체에 대한 어떤 라이센스에 좀 장점이 있는 거고요. 시스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라이센시들을 좀 확보하고 있어서 좀 다양한 기술들을 좀 라이센스 특허풀로 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LTE 특허들 중에서 셀룰라 IoT에 좀 적용할 수 있는 특허는 시스벨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특허풀 라이센스를 하고 있고요. 그 자동차 업체에 적용할 수 있는 특허들은 아반치를 통해서 이렇게 라이센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에트리가 특허 이제 풀 같은 경우에는 지금 04년도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최근까지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아, 시스벨, 엑세스 아반치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조금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디오 쪽 기술에 좀 특화되어 있는 풀입니다. 그래서 비아의 사실 뒤에는 이제 비아는 이제 돌비의 자회사거든요. 돌비는 이제 오디오 쪽에 되게 강력한 특허권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디오 특허, AIC 특허 풀이라는 어떤 강력한 요걸 특허를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액세스 어드밴스드는 영상 코덱, HVC가 되든 VVC 이쪽 영상 코덱 쪽 특허 풀을 이제 전문으로 하고 있고 시스벨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기술에 좀 한정되지는 않고요. 비디오 코덱 그리고 어떤 LTE 기술 뭐 이런 쪽 그리고 뭐 다양한 기술들에 조금 포커싱을 하고 있고 아반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업체, 비이클 업체를 통해서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정도 특허풀 장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요거 이런 이제 IP 전략이라던가 뭐 이런 수익화를 통해서 특허풀 수익을 저희가 달성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부터 24년까지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스케일링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을
말씀 아까 09년도가 3차 전략이었고 13년에 4차, 19년에 5차였습니다. 그래서 3차 전략을 수립하고 한 100억 원대 정도에서 이제 퀴커 기술로 수입을 저희가 달성했고요. 그리고 4차를 하고 200억 원대, 그리고 19년도에 한 다음부터 이제 최근까지가 저희가 한 300에서 400억 원대 정도의 특허 기술료를 달성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특허 기술 수입은 지금 현재는 표준 특허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일반 특허나 이제 다른 쪽으로도 나오려고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표준 특허에서 대부분 수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키워드만 말씀드리고 제가 조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특허 전략, 이 수익화를 위해서는 좀 전략이라는 게 좀 존재하고, 사실 전략이라는 게 없는 기관이나 연구소는 없을 것 같아요. 기업도 전략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속 가능한 전략이 조금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전략이라는 게 아까 저희도 좀 04년부터 이렇게 쭉 진행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금 계속되는 일관성 있는 전략이 좀 있어야 어떤 특허 어떤 수익화까지 이어지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그 전략을 통해서 이제 어떤 다양한 수익화를 할 수 있도록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축을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통해서 포트폴리오가 딱 구축이 되고 나면 이제 그런 다음에 좀 여기 이제 실제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긴밀한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특허폴 라이센싱 에이전트들 또는 이제 IP 전문 수익화 업체들, 그런 쪽하고 어떤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렇게 수익화를 저희가 지금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 정도가 어떻게 보면 저희 애트리 기술료 IP 수익화의 창출에 기여한 어떤 핵심 요소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발표는 제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